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닥달파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아펙 회의 전에 한번,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때 그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때 하락을 할 때가 진짜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아펙 회의 이전이든 아니면 이후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시장들이, 종목들이, 뭔가 이 고점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힘이 없구나. 이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고점에서 종목들이 맞고 떨어질 때는 아예 그냥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돌파하기가 더 쉽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모멘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데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와 함께 S&P 500으로 봤을 때 지수를 본다면은 약 한 6,528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6,520, 6,210까지 내려오면은 그래도 종목들 좀 사기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함께 여러분들에게 왜 트럼프가 그렇게 했는지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가 그런 일을 했는지와 함께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에서 더욱더 대장주가 잘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결과 역시 대장주 탑5 좀 시장에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 같이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좋은 내용들 앞으로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있으시면 같이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더 하락했으면 좋겠지만 왜냐면 그래야지 못 사신 분들 살 수가 있거든요. 하락을 한다는 게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하락은 내년 분명히 오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금리 인하를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전까지 못 사신 분들 더 살 수 있고 저도 더 사고 싶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중국 불황을 원치 않는다. 트럼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펙에서 만나고 싶다. 둘이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둘이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제 시장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겠죠.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고 그는 자기 나라가 불안경으로 원치 않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을 뭐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 이제 보면은 미국 부통령이 이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X닷컴은 뭐냐면 여러분들 트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위터예요. 지금 이 BTC 그러니까 이제 코인에서 이제 트럼프가 여러분들 코인 좋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트럼프 밑에 애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누구나 다 상승을 예상합니다. 지금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닥터 둠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닥터 알파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전 닥터 둠 이게 아니고 알파다. 시장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닥터 알파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시장 상승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하락을 예상한 사람이 유튜브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뉴스 아무도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공매도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갑자기 트위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계획이 나오고 있는 거냐? 어떤 조작이 있는 거냐? 어떤 하락세가 있는 거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30분 전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내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1억 4천만 달러와 8,8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 2억 달러 그러니까 2천억이 넘어가죠. 3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한 3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익을 내고 거래를 마감했답니다. 3천억 원 정도 이익을 냈답니다. 누구나 다 시장 상승을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누구지?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익절을 한 겁니다. 이제 갑자기 숏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BTC 숏 포지션 선물 옵션에서 이걸 누가 이거 모은 거지?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래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걸려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윈터 뮤트 이게 이제 아마도 이걸로 이제 익절한 그쪽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익절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겁니다. 트럼프 가족들, 특히 막내 아들과 베센트 친구들에게 최대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과 이쪽 사람들이 한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옵션 시장과 코인에서 트럼프 발언 정확히 1시간에 30분 전에 그들은 풋 포지션,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 라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인데 음모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라기보다는 이제 명확하게 이게 이제 증거가 나오거나 명확하게 어떤 이유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음모론이지만 누군가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30분 전에 이미 알고 1시간 전에 이미 알고 풋 포지션,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했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두가 다 트럼프 쪽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미국의 카드가 더 많지만 중국은 이성적인 길을 생각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100% 관세 부과하겠다 하고 나서 이제 부통령이 이제 다시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을 공학게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아직도 친하고 뭐 등등등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지 있잖아요. 관영지에서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중국은 자기들이 대변인이 말하기 좀 어려운 얘기들은 관영지나 이런 일보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국가에 나온 신문이, 나라에서 나온 신문인데 관영지에서 히토르 공급 중단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한 얘기겠죠. 아니 이걸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너를 왜 갑자기 왜 그래? 특정 히토르 관련 품목과 기술 수치를 통제하는 규제들과 메커니즘을 정교해.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게 안 팔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규제를 조금 더 수출 규제를 했다는 거예요. 수출 규제.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 나온 얘기가 미리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미국한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처음에 한 것도 아니고 지난 4월에도 통지를 한번 했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더 세심하게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했다는 걸 또 한 거고 미리 얘기를 했고 그런데 누군가가 싸웠고 돈을 벌었고 아무도 이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겠죠. 음모론입니다. 이제 그거 덕분에 이제 히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해서 비축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축 제가 이따 차트로도 보겠지만 제가 이미 UUU나 LEU나 CEG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봐야 된다고. 왜냐? 트럼프가 전략 광물을 분명히 통제하고 또 지분을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보시면은 새롭게 하는 게 안티몬, 그 다음에 뭐 탄탈럼, 스칸듐, 코발트. 이제 이런 것들을 매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안 되면 아마도 지분 사버릴 겁니다. 회사들. 자, 그래서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을 차단할 경우 미국의 첨단 능력 배치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싸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걸 누가 만들고 있지 미국에서?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은 여러분들 미국은요 ETF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굳이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ETF 사시면 됩니다. 제가 ETF는 조금 더,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서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이 전부 이번에 빠져버렸는데 빠졌을 때 ETF 중에서도 덜 빠진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ETF는 종목만 찾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회사들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이 ETF 중에서 가장 좋은 ETF로 생각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로봇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시진핑과 관계가 좋다.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펙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을 보시면 이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하락세가 막 컸습니다. 시장을 보시면 하락세는 좀 컸지만 그렇다고 해서 51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1선까지 떨어지면은 이번에 상승 추세에서는 꼭 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추세에서 만약에 하단에 한 번씩 온다. 하단에 왔을 때 사면 된다. 올라가는 거 굳이 여러분들 어중간할 때 지금 어중간하게 말씀드렸죠. 어중간하다고 제가 그래서 어중간할 때 굳이 살려고 하지 말고 하단을 오든 아니면은 밑으로 쭉 빠지든 여러분들 진짜 사야 되면 이때고 만약에 여기에서 꼭 사고 싶다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보초병이나 한두 주씩 사시거나 ETF 사는 게 좋거나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은 적립 투자, 적립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달, 매월,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시장 상황 보지 않고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매 꾸준하게 넣으신 분들이 사시는 거고요. 나는 종목을 토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알파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더 크게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락할 때 사셔야 됩니다. 하락할 때. 여기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어떤 종목을 살지를 이때는 계속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에 하락을 하면서 밑에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진짜 좋은 상황이 되겠다. 어떤 상황? 이때 그때 처음에 관세 전쟁 시작했을 때죠. 그때 고점 6,140부터 저점 5,0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20,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까지만 하락해 준다면 진짜 오랜만에 오는, 그래 6개월 이상 만에 오는 진짜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바로 올려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시장이 열어져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우존스 5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덜 떨어졌습니다. S&P 500 거의 뭐 하락세가 크지 않습니다. 러셀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하락세가 조금 더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봐야 될 거는 저는 대장주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주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나옵니다. 대장주가 아니면 20% 올랐다가요 20% 다 빼버립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이 정말 대장이었고 정말 내가 선택했던 탑5, 탑4 종목이 맞았나, 자 그걸 보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탑5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탑4입니다. 한 종목은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는 당연히 뭐 하락한 딱 그 전에 이 고점에서 하락했을 때 여기까지밖에 하락하지 않고 지금은 정확하게 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놓은 거는 제가 한 번씩 그 차트에서 이렇게 라인이라든지 그다음 구간을 선정해 놓으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큰 문제나 아니면 큰 전략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스토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였는데, 여기까지 하락해 준다면 여러분들 엔비디아 사고 싶었던 분들은 꼭 사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살 때도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됩니다. 한 5%, 10%씩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기회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회들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회는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옵니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진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지금 첫 번째 또 기회가 되지 않나, 하반기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너무 빨리 화해를 해버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거고요. 살려고 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운 상황. 그다음 테슬라. 엔비디아는 당연히 시총 1위니까 대장주고요. 테슬라는 로봇과 관련돼서 로봇가 이번에 시장 상황에 옵티머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대장주로 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면 갭을 올렸던 그 상황까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구글 알파벳은 AI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글이 넘버 5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구글 역시도 아직까지 뭐 크게 하락세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마이너스 2%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구글이 사실은 하락세가 제일 약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까지 빠졌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2%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구글이 가장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팔런티어 넘버 5에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일반 정부와 기업도 AI 서비스 쓰는데 일반 기업과 정부의 AI에 있어서 가장 또 앞서 나간 회사입니다. 구글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거고, 팔런티어는 기업이나 정부들이 쓰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은 팔런티어가 빠졌지만 거의 뭐 이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팔런티어는 그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니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군사적으로 말했을 때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코딩, 이 실제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올려버리죠.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보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팔런티어 넘버 4인데 넘버 5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넘버 5는 뭐냐면, 탑 5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미국 주식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빠지기도 쉽지 않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이제 4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니까요. 이 종목이 빠지면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테슬라는 로봇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8배 올려야 됩니다. 주가도 8배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지분 가져갈 수 있어요. 구글은 AI 서비스 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고, 나노바나나, 그 다음에 베오3 써보시면 아시면 됩니다. 팔런티어는 일반 정부와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제가 지금 이제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AMD가 약간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AMD가. 지금 상황에서는 AMD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분명히 넣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뭐 브로드컴 이탈해 버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보통 올라가는 것보다 시장에 이 종목 힘이 없으면. 그다음 오라클도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이걸 못 지켜줬어요. 이 갭을 올린 다음에 못 지켜줬어요. 이 위에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는 말씀드릴 때 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매수가나 매수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이 위에 사람들이 사줘야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가격대가 319달러니까. 근데 319달러 이상에서 사람들이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으로 이 상황에서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종목이 더 올라가려면 여기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AMD를 보시면 이 위에서도 사람들이 214달러 위에서 사고 있습니다. 근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불안했으면 다 팔아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텐데. 그 말은 생각보다 AMD에 대한 종목에 대한 사람들의 매수세나 그다음 기업들이나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AMD. 자,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자, 오늘은 꼭 봐야 될 종목들이 바로 광물과 에너지 이쪽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트럼프 지분 종목 중에서 꼭 봐야 될 게 인텔뿐만 아니라 광물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에너지 퓨어스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봐야 된다.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가 올라가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올라가고 나서 양자 컴퓨터 또 올라갑니까? 물론 올라가죠. 근데 한 하루 이틀 올라가고 나서 바뀝니다. 소형 원자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형 원자로가 또 하루 이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택시라든지 이쪽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코인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 기술이나 미래 종목들, 그리고 어떤 실적보다는 어떤 꿈이나 그 다음에 이슈로 가는 종목들은 순환매가 일어나요. 아까 탑5라는 종목들은 상승세가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가는 거라면 이런 종목들은 순환매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올라갈 때 제가 봤을 때는 다음은 광물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 종목은 에너지 퓨얼스인데 우라늄입니다. 제가 우라늄을 계속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우라늄은 왜 중요하다. 우라늄 트럼프가 지금 현재 소형 원자력 하려고 하는데 우라늄이 없습니다. 우라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도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또는 미국의 회사들을 지분을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뿐만 아니라 히토류 이런 광물들 회사, 특히 우라늄은 미래로 봤을 때 분명히 소형 원자를 하려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라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아예 올려버렸죠. 만약이라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에리유도 말씀드렸죠. 센트러스 에너지. 자, 이거 하락을 여기서 가다가 약간 했지만 이거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계십시오. 이탈하면 조금 익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라늄 에너지라는 회사들 UEC, 그때는 UEC까지는 보지 않았었는데 우라늄 회사들 역시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우라늄 회사들 지금 조용조용히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을. 그래서 UEC, 우라늄 쪽에 보고 계신 분들은 UEC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URG라고 또 있습니다. URG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 수지 타고 있죠. 자, URG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두 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MP 머테리얼이 있죠. 자, MP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는데 우라늄보다 오르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에서 막혀버렸다는 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좀 올라서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장중에 한 8.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윗꼬리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히토류 관련주, 그다음 우라늄 관련주 다 말씀을 좀 드렸고 유유유나 그다음에 뭐 에리유나 이런 종목들은 미리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또 에어택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소형 원자로 SMR 그리고 또 우라늄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항상 순환매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중에서 하나를 뒤따라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사셨더라도 이 중에 하나 계신다면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면 그냥 갖고 계시면서 올라올 때 조금씩 익절하시면서 대장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을 더 봐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좀 시장 얘기를 좀 많이 드리면서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들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